네, 세계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해외 직투 이번 시간도 NH농협증권 김규배 차장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이제 환율부터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거래일 만에 환율이 좀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이제 환율 예상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죠. 네, 말씀하신 대로 어제 원달러 환율이 7거래일 만에 하락하면서 1010원대 후반으로 레벨을 낮춘 하루였습니다. 1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0.8원 하락한 1018원.20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포르투갈 은행의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어떤 원달러 환율에 대한 움직임이 급격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주말 동안 그러한 움직임들이 유럽 금융위기 때처럼 주변국으로 전이될 우려가 없다라는 판단 아래 어제 하루는 그렇게 조용하게 보낸 그런 하루였습니다. 오늘도 외환딜러분들이 예상하는 원달러 환율 수준은 1017원에서 1020원 사이에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 저녁에 앨런 의장이 통화 정책에 관한 발언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어떤 급격한 쏠림 현상이라든가 포지션 플레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서 1018원 정도에서 등락이 왔다 갔다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은 오늘 좁은 박스권을 예측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해외 증시들 보니까 간밤에 분위기가 상당히 좀 좋더라고요. 어떤 부분 포인트로 봐야 될까요? 네, 어제 미국 증시가 또 사상 다시 한번 강세를 띈 그런 하루였는데요. 시티그룹의 실적 호조와 기업들의 M&A 소식들이 계속해서 투심을 불러일으킨 하루였습니다. 다우지수는 0.66% 오른 17,055를 기록하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나스닥 지수도 0.56% 오른 4,440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도 0.48% 상승한 1,977로 거래를 마감하였는데요. 특히 다우지수는 다시 한번 17,000선을 돌파를 해서 다시 장중 내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날은 특별한 경제지표 발표는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시티그룹의 실적이 시장 예상을 상회하면서 2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다시 한번 높여준 것이 투자 심리를 호전시켰는데요. 특히 미국의 기술관리 컨설팅 회사인 에이컴 테크놀로지의 에너지 기업 URS 인수와 에브비의 샤이어 인수 추진 등 이딴 M&A 소식도 투자 심리를 불러일으킨 그런 하루였습니다. 지금 현재 어닝 시즌이 약간 초반이긴 합니다만 계속해서 발표되는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고무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시장의 투자 심리를 계속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한편 기업들의 M&A 소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약업체인 밀란이 제약사인 에보트의 제너릭 사업 부문을 매입을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네덜란드에 새로운 기업을 세울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서 밀란 주가는 2.07%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에보트도 약 1.26% 올라서 장을 마감하였습니다. 이외에 애플은 투자은행들의 투자 의견 상향 조정 등으로 인해서 1.29% 상승을 하였는데요. 바클레이즈와 모건스탠리는 애플의 주가 목표치를 $110로 상향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전 방송에서도 목표가를 약 $100 정도로 말씀을 드렸지만 더 상향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테슬라도 어제 3.93% 상승하였는데요. 중국 정부가 향후에 전기차에 대한 지원을 굉장히 강화한다는 그런 소식에서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페이스북도 2.35% 올라서 대체적으로 기술주들의 심리가 좋은 그런 하루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저녁에는 앨런 의장의 통화정책 발언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 나올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특징적인 업종들 좀 살펴볼 텐데, 지난주는 이제 유틸리티 업종에 주목을 했던 한 주였다면, 이번 주는 유틸리티 업종을 빼고 좀 봐야 되는 한 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유틸리티 업종을 제외하고 대부분 다른 업종들은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특히 고무적인 사실은 미국의 기술주 랠리가 잠시 쉬어갈 때 그러한 바톤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업종이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하루 은행주가 서서히 관심 업종으로 부각이 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어제 하루 골드만삭스가 1.33% 오른 것을 비롯해서 모건스탠리가 1.27%, AIG 생명보험이 1.05%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이번 주는 미국의 은행 어닝 시즌인데요. 이미 지난주에 웰스파고 은행이 실적을 발표하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갔는데
어젯밤 미국의 시티은행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투자자들은 오늘 저녁에 있을 골드만삭스와 JP모건의 그 실적 발표에 관심이 있는데요. 미국 내에서는 특히 그 JP모건의 실적 발표에 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수요일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 JP모건의 그 실적 발표가 특히 중요해 보이는 이유는 투자은행과 그 상업은행의 동시에 그 사업부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현재 상황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그런 실적 발표 기업 중에 하나로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내일 이 시간이면은 그 내용을 좀 전해드릴 수 있겠네요. 이어서 특징적인 종목도 이 은행주 가운데서 골라주셨죠? 네, 아무래도 S&P 대형 종목 중에 어제 시티그룹이 굉장히 눈에 띄는 그런 하루였는데요. 2분기 순이익이 1억 8,100만 달러를 기록해서 전년 동기의 41억 8천만 달러에서는 하락을 한 그런 수치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조정 순이익은 39억 달러로 여론조사 기관인 팩셋의 예상치인 33억 5천만 달러보다는 높은 수치로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시장의 그 기대만큼은 좀 보여줬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시장 전문가들은 매출도 1년 전에 204억 8천만 달러에서 189억 2천만 달러 감소할 것으로 봤지만 실질적으로 뚜껑을 열어보니 2분기에 193억 달러를 매출을 기록해서 전년보다는 감소했지만 예상을 상회하는 그런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사실 시티은행의 주가가 굉장히 관심을 끈 가장 큰 이유는 이 회사의 기존의 그 내용들이 금융위기의 발생의 당시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은행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얼마나 이러한 부실을 털어낼 수 있을지가 시장에 굉장히 관심을 불러일으켰는데요. 금융위기 이전에 모기지 담보부 증권 부실 판매와 관련돼서 미국 법무부가 70억 달러의 벌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시장에서는 예상보다 벌금이 낮았고 또한 불확실성이 사라진 점에 또 다른 그 투자 심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한편 시티그룹은 개장 전에 그 3% 가까이 올랐었는데요. 시티은행의 그 주식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의 경기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다른 은행들에도 순이익의 중심에 굉장히 관심을 높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가 특징주들까지 좀 살펴봤고, 오늘 그러면은 우리가 직접 투자에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한 그런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퀄컴이라는 회사인데요. 사실 익숙지는 않으실 겁니다.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인데, 종목 코드는 QCOM을 쓰는 그런 회사입니다. 우리가 쓰는 핸드폰을 사실 그 안에 다 칩이 다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칩이 가장 중요한 핵심 부품 중에 하나인데요. 전 세계 CDMA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칩의 90%를 공급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즉, 인텔의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PC 시대를 평정했듯이 퀄컴의 CDMA 기술을 사용하는 핸드폰을 대부분 회사들이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특히 퀄컴 하면 생각나는 것이 바로 코드 분할 다중 접속 기술인데요. 일명 CDMA라는 이 기술이 모든 휴대폰에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유심히 보셔야 되는 부분이 바로 퀄컴의 사업 분야인 통합 CDMA 칩셋과 시스템 소프트웨어 부분인데요.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의 그 시장 전망치가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국내 IT 업체들과도 파이가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잘 알려진 기업인 것 같은데 현재 주가 수준하고요. 어떻게 가격 전략 세우는 게 좋을까요? 네, 지금 현재 어제 저녁에는 약 0.1달러 하락해서 79달러 50센트에 마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의 주식 목표가를 약 88달러 정도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약간 우측으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측으로 횡보를 하고 있지만 이 주가가 좀처럼 잘 떨어지지 않는 그런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스마트폰 시장이 여전히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올해 스마트폰 시장 규모가 2014년 들어서 10억대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시장조사 업체인 스트래티스트 애널리스틱은 스마트폰 판매량이 지난해보다 21.2% 늘어서 약 10만 대 정도 팔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시장 규모가 6억 4,610만 대로 전체의 53.8%를 차지하고 있어서 특히 눈여겨보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중국의 스마트폰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에 뉴스에서 많이 보도된 바와 같이 중국에서는 샤오미라는 업체가 굉장히 뜨고 있는데요.
이 샤오미 업체에서 사용하는 칩이 바로 퀄컴의 그런 그 CDMA 칩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홍콩 기반의 시장 조사 업체인 그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중국의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레노버가 각각 1, 2위를 차지하고 있고 예전에는 3위였던 애플이 샤오미에 밀려서 4위로 지금 내려갔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모든 업체들이 다 퀄컴에서 생산한 칩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한 퀄컴의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인 AP가 스마트 기기에 사실상 두뇌 역할을 하는 핵심 부품입니다. 이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의 시장 점유율을 퀄컴이 약 5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독점적인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마지막으로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사물 인터넷 분야인데요. 사실 사물 인터넷 분야에 대한 여러 협의체에 대한 여러 기업들 간의 협의가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기업들 간에 이런 협의가 구성이 됐을 때 누가 표준을 잡고 있느냐에 대한 사실상 주도권 경쟁이 굉장히 심해지는데요. 사실상 이 주도권 경쟁이 시작이 되면 퀄컴의 특허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사용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퀄컴의 독보적인 지위가 오히려 더 강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약 88달러의 목표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해외 직투 종목 퀄컴이었습니다.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요. 여러분들 핸드폰 이 배터리 부분을 열어보시면은 퀄컴이라는 이 글자가 새겨진 칩을 쉽게 보실 수 있는데요. 그만큼 전 세계의 스마트폰 90%의 이 칩을 공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의 점차 이 활성화 그리고 또 사물 인터넷과 관련해서 수혜주로 거론이 되고 있으니까요. 주가 흐름도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해외 직투였습니다.